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시가총액 600억 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다소 어려웠던 이 매출액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코스닥 업체 중에 약 130개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상장 폐지 요건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작거나 아니면 매출이 작은 업체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생존의 위험을 느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매출액을 올리면서 또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행은 시가총액은 40억 원에 매출액은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6년, 7년, 8년, 9년으로 가면서 조건이 조금씩들 더 까다로워집니다. 2026년부터 보면은 시가총액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 그리고 200억 원, 300억 원으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을 보면 현행 3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6년도에 30억 원을 유지하다가 2027년도부터는 50억 원, 75억 원, 100억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시가총액 300억 원과 그 다음에 매출액은 100억 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 수출에 의존하는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이 매출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기업에게 기술 수출을 해야지만 의미 있는 기술 수출료를 선급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일스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에게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해외에 매출을 해라, 한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요건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최근에 화장품 업계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빵집을 하거나 이렇게 본업 이외에 다른 산업을 기웃기웃하는 이유들도 본업에서 글로벌 기업에게 기술 수출하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다른 산업으로 눈길을 돌린다 하더라도 매출액 기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작은 업체들끼리는 통폐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서 현재 주가나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주가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빨리 탈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바뀐 부분은 시가총액이 6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거나 이제 기술 수출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공백 상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시가총액 600억 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다소 어려웠던 이 매출액을 충족시키는 요건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향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주가와 또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600억 원 언저리 1000억 원 이하인 그런 기업들은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편향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좀 부정적인 정보들은 가급적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강해지지 않을까, 다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2천억이든 3천억이든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감 있게 계속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들도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가총액을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기술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들에서 빠져나와서 시가총액이 높으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재편되고 또 바이오에 투자하는 그런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선정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 기업 선정 요건에 맞춰서 또 기업도 선정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 선정 요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 트렌드,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 임상 경쟁력을 갖춘 그런 데이터를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 바이오는 돈이다. 돈이 없는 기업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할 자금을 충분히 들고 있느냐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신뢰성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투자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업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 권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장 폐지 요건이 향후 바이오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